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지난 장이죠. 장까지 이제 우리가 32회, 그리고 32회 맞죠? 35회,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로 39회, 그 다음 장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회를 더 풀고, 이제 SQLD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네 번의 기출 문제와 앞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그러한 부분들을 듣고 제가 필요 없는 부분은 패스하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듣고 이렇게 저와 같이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제는 제가 이제 다음 장까지 기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그 뭐 기출문제 모음집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노란 책이라든지 그런 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뒤적거려서 여러분들이 서칭을 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풀지 않았던 이제 그런 회차들이 있으면 한 세네 개는 더 풀어보고 시험에 입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한 10번 정도 푸는 게 정상적으로 저는 학생들한테 시키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론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설명을 했기에 뭐 그래도 그나마 좀 안 낫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뭐 각설하고요.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부터 할 거는 기출문제 39회예요. 이거는 2020년 11월 29일 날 시행을 한 거라서 이제 한 1년 전쯤 되죠. 그죠? 예, 1년 전에 이제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1과목 데이터 모델링의 2회고요. 자, 특정 테이블에서 사원 컬럼, 부서 컬럼만 추출하는 경우 디스크, 여기 IO라는 것은 인풋 아웃풋의 약자예요. 다들 아시죠? 그죠? 예, 디스크 인풋 아웃풋을 경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볍게 할 수 있는 반전기화 방법은 무엇인가? 디스크 IO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감할 수 있다. 그러면 추출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죠. 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반전기화 방법 중에서 수평 분할도 있고 수직 분할도 있었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었는데 수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컬럼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사원 컬럼하고 부서 컬럼만 추출을 하는 경우 이거 디스크 인풋 아웃풋을 경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반정교화를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정교화를 하다 보면 데이터 그 테이블 분해가 계속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테이블이 많다 보니까 조인 하다 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성능이 응답 속도가 늦어서 어느 정도 중복을 허용을 하더라도 테이블을 너무 많이 나누지는 말자. 그게 바로 이제 반전교화의 기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추출하는 경우다. 그러면 이게 사원 번호고 부서 컬럼이라면 우리는 수직 분할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수직으로 테이블을 분해를 해서, 그죠? 예. 테이블을 분할을 해서 디스크에 인풋 아웃풋을 경감을 시킬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또 서칭해서 다 읽어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단 두 개의 컬럼만 그냥 읽어내면 되죠. 그래서 테이블 수직 분할이라는 것은 하나의 테이블을 두 개 이상의 테이블로 분할하는 것은 맞는데 이거는 수직 분할은 컬럼을 기준으로 해서 컬럼을 분할해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직 분할은 컬럼을 분할하여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뭐 내용이 나오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1차적으로 이 문제는 수직 분할이 답이 되겠네요. 자, 2번 다음 보기 중 제3차 정규하래요. 제3차 정규하는 우리가 이행함수 종속성, 즉 뭡니까? pK하고 즉 주식별자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3정규하는 기본 키를 제외한 다른 컬럼들 간의 종속성을 제거하는 이행함수 종속성을 제거하는 정규화 기법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죠. 해당 릴레이션의 기본 키를 식별한다. 아니죠. 그죠? 기본 키가 하나 이상의 키로 되어 있는 경우에 부분함수 종속성을 제거한다. 이거는 이정규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일정규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조인으로 발생하는 종속성을 제거한다. 이거는 뭐 일정규화가 될 수도 있고 이정규화가 될 수도 있고 뭐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BCNF나 이런 것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행함수 종속성이 바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 키를 제외한 컬럼 간의 종속성을 제거하는 게 바로 이행함수 종속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4번이 되죠. 우리 이거 많이 봤잖아요. 그죠? 많이 봤어요. 그죠? 예. 자, 4번이 되고요. 자, 3번. 다음은 ABC 증권 회사의 회원 정보를 모델링한 것이다. 회원 정보는 슈퍼 타입이고, 회원 정보 얘는 슈퍼 타입. 그리고 슈퍼 타입이고, 개인 회원과 법인 회원 정보는 애플리케이션에 회원 정보를 줘야 하는 경우 항상 개인 회원과 법인 회원을 동시에인데 제가 여기에 통시에라고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동시에 줘야 하는 특성이 있을 때, 그러면 한꺼번에 같이 있겠다. 그죠? 예. 그래서 있을 때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을 변환하는 방법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이냐? 라는 거였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뭐죠? 지금 개인 회원하고 법인 회원하고 동시에 조회가 되는 특성이 있다라는 거, 이 말인 거죠. 그죠? 왜 그래요? 여기에 지금 회원번호하고 전부 다 지금 외래키가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PK하고 FK하고 두 개가 연동이 되어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항상 같이 줘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의 테이블로 만드는 싱글 타입 방법이 우리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겠네요. 1대1 관계가 아니라 항상 같이 된다고 했으니까 동시에 줘야 되는 거니까 이 FK를 따로 줄 필요 없고 그냥 같이 합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슈퍼 타입하고 서브 타입을 변환할 때는 우리가 가장 고려해야 될 사항은 뭡니까? 애플리케이션이 도대체 테이블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여기서 애플리케이션의 회원 정보를 줘야 할 때는 그런 경우는 항상 개인 회원과 법인 회원이 동시에 줘야 된다라고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이거는 싱글 타입으로 두 개를 합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러면 그나마 제일 빠른 거죠. 아시겠죠? 예, 싱글 타입입니다.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4번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자, 설명을 해놨는데요. 증권회사에서 주문을 발주할 때 해당 종목에 대한 호가 단위가 있다. 이거 주식이나 증권을 모르시면 이거 호가나 종목에 대해서 종목은 아실 텐데 호가를 잘 모르실 텐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내가 사고자 하는 가격과 팔고자 하는 가격이 이렇게 있어요.
이러한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호가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5원 단위도 있고 100원 단위도 있고 50원 단위도 있고 10원 단위도 있고 500원 뭐 1000원 단위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호가 단위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즉 주문은 시보가를 기준으로 발주할 수 있어서 어떤 종목을 주문할 때 1,003원과 같은 금액으로는 발주할 수 없다. 시보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1,000원 단위가 넘어서면 1,003원으로 안 되고 1,005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주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거는 저도 저 뭡니까 이거 저 재테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압니다. 예. 아무튼 발주할 수 없다. 이처럼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이 가질 수 있는 조건을 정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5가 단위로 정의가 되어 있대요. 그러면 값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1,003원이 아니고 1,005원, 1,010원, 1,015원 이렇게 정해져 있죠. 맞나요? 그리고 하루에 상한가를 가면 30% 이렇게 아래 위로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뭐예요? 바로 값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는 도메인이라고 있어요. 도메인. 남과 성별이 남녀와 같은 것과 같이 딱 값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는 도메인이죠. 도메인. 맞습니까? 네, 도메인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다음 정규화 단계에서 이거 문제 한번 풀어봤던 것 같은데 그죠? 다음 정규화 단계에서 주식별자와 관련성이 가장 낮은 것은 말 필요 있나요? 이거는 원자성 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원자성이기 때문에 주식별자하고 관계가 있고, 이정규화는 기본 키가 두 개의 컬럼 이상으로 되어 있을 때 해당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BCNF 보이스 노멀 폼 이것도 역시 주식별자하고 관계가 있고, 제3정규화는 주식별자하고 관계가 이미 없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죠? 이행함수 종속성, 즉 다른 컬럼, 주식별자가 아닌 다른 컬럼끼리 이행함수 종속성을 제거하는 과정이 제3정규화 과정이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예, 기억이 날똥말똥이네요. 예, 여튼 3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 6번 엔터티의 종류 중에서 다대다 관계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것은 무엇인가? 기본이냐, 행위냐, 교차냐, 종속이냐. 그죠? 예.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특히 우리가 다대다 관계를 해소하는 목적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M 대 N의 관계 차수를 지니고 있다라는 뜻이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M 대 N의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해서 인간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일단은 이제 어떻게 이거를 해소할까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교차 엔터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상호 교차가 되죠. 그죠? 이 교차 엔터티를 중간에 하나를 둬가지고 이 다대다 관계를 1대 1대 1 뭐 이런 형태의 관계로 만들든지, 아니면 2대 1대, 그러니까 테이블이 이렇게 다대다로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여기 있으면서 연결돼 있고 뭐 또 연결돼 있고 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중간에 교차되는 것들 있잖아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 그거를 하나 넣어가지고 교차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서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두 개의 관계는 그렇게 복잡해지지는 않죠. 맞나요? 그게 바로 이제 교차 엔터티가 되는 것이고요. 이 교차 엔터티는 제가 애초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M 대 N의 관계를 잘 살펴서 사람이 프로그래머가 생각을 해서 어떤 게 기준점이 되는지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교차 엔터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따로 배운 적이 없는데요. 교차 엔터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M 대 N 그죠? M 대 N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머가 즉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엔터티라고 보시면 돼요. 엔터티이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아시겠죠? 예. 그 다음 7번. 다음은 ABC 증권회사의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이다. 모델링은 고객과 계좌 간의 관계를 표현을 한 거다. 다음 보기 중 그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자, 한번 보죠. 자, 이거를 한번 좀 당겨야 되겠네. 예, 이렇게 해서. 자, 설명이 올바르지 않은 것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고객은 ABC 증권회사의 고객이 될 수 없다. 여기에 계좌번호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고객번호가 있어요. 계좌가 있어야 고객번호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야 이거는 당연히 고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좌를 개설해야 고객이 될 수 있으니까 반대로 말하면 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면 고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게 맞아요. 그죠? 예. 그 다음 계좌번호는 전체 고객마다 유일한 번호가 부여된다. 계좌번호는 전체 고객마다 유일한 번호가 부여된다. 그죠?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계좌 마스터 여기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기본 키가 계좌번호하고 고객번호죠. 그리고 전체 고객에게 유일하게 번호를 할당되는 것은 아니죠. 왜?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지금 만들었으니까요. 그죠? 결과론적으로 고객별로 계좌번호는 같을 수 있지만 단 한 명의 계좌번호는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지금 고객번호가 할당이 됐고 계좌번호하고 이 두 개가 지금 합쳐져서 지금 PK가 여기에서는 이 테이블에서는 돼가지고 계좌번호는 한 명의 계좌번호는 유일하고 그런데 이 고객별의 이제 유일한 번호가 할당되는 것은 아니죠. 유일한 번호로 할당되는 건 아니에요. 고객 번호는 어디까지나 유일하게 할당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럴 거면 여기서 이 둘 중에 하나만 썼겠죠. 근데 두 개를 합쳐놨단 말이죠. 문제가 좀 어렵다 그죠? 예. 그래서 자 그리고 3번 고객 마스터와 계좌 마스터 관계는 식별 관계이다. 뭐 당연한 거죠 그죠? 예. 한 명의 고객의 하나의 고객 등급만 부여가 된다. 그렇죠 그죠? 예, 여기에 자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가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좀 까다로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저 공책에다가 뭐 이런 노트에다가 적어 놓고 리뷰를 좀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예.
자, 다음은 ERD. 그죠? 우리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 작성 순서를 올바른 것은, 요거 우리 공부 많이 했어요. 그죠? 예. 제일 처음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일단 엔터티를 그려야 되겠죠. 그죠? 엔터티를 그려야 뭐 배치를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엔터티를 그린다. 그러면 나는 2번은 틀렸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엔터티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엔터티를 적절하게 배치하죠. 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관계를 설정을 합니다. 그럼 가나다는 다 똑같네요. 가나라 요거 틀렸고요. 그럼 1번하고 2번, 4번 나왔네요. 그죠? 관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관계의 명을 우리가 기술하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관계의 참여도를 우리가 또 기술하죠. 결국에는 순서대로 그대로네요. 가나다라마 반은 여기 있네요. 예. 그리고 여기에 필수 여부를 기술을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가나다라마바. 이거 제가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몇 번 강조를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시간에 이렇게 복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 두십시오. 자, 9번 식별자 중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것도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은데 문제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식별자로 대체 여부로 분리되는 식별자는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대체 여부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거 저번 기출문제에서도 똑같은 거 한번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예. 대체 여부에 따라서는 우리가 본질 식별자하고 인조 식별자로 나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분류가 되고 본질 식별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인조 식별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분명히. 그죠? 나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1번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1번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중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투명성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투명성에 속하지 않는 것.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리를 안 했던 것 같은데요. 분산 데이터베이스에서 투명성의 종류가 있었어요. 종류가 있는데 정리하는 부분에는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할, 얘가 지금 분산이잖아요. 그래서 분할 투명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적으로 투명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투명성이 있고요. 알겠죠? 그리고 중복 투명성이 있어요. 중복은 다른 말로 복제라고도 합니다. 알겠죠? 복제. 예. 복제 투명성도 있고요. 그리고 병행 투명성도 있고요. 그리고 장애 투명성도 있습니다. 장애 투명성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의 투명성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예? 병렬 투명성이죠. 병렬. 그죠? 병행하고 병렬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4번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배우지 않았는데 이번 시간에 이러한 문제도 출제가 되니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알겠죠? 예. 자, 두 번째 과목 이제 SQL 기본 및 활용입니다. 자, 다음 주어진 테이블에 대해서 아래의 결과와 같이 반환되도록 SQL문에 빈칸에 들어갈 것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name, dpt name, position, cell이라는 뭡니까? 컬럼이 있고요. 이름이 이렇게 있고 레코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어요. 그리고 IT팀, 보안팀, 총무팀, 인사팀, 그리고 포지션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연봉이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쿼리를 쳐서 자, 지금 출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순위가 나왔네요. 여기에 순위 함수가 들어왔어요. 그죠? 그런데 5,000, 5,000 같아요. 같은데 11 맞고요. 그 다음에 4,000, 4,000 됐는데 원래 2가 나오거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띄우는 함수. 띄우는 함수는 우리가 뭐였던가요? 띄우는 함수. 띄우는 함수는 뭐 아무 말 필요 있나요? 예? 띄우는 함수는 랭크예요. 그죠? 이렇게 3 다음에도 4가 와야 되는데 이렇게 띄워주는 거. 그래서 행의 개수와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랭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댄스 랭크는 1, 그 다음 2 와요. 로우 넘버는 같고 뭐고 간에 무조건 1, 2, 3, 4, 5, 6 이렇게 나와요. 엔타일은 분할함수죠. 그죠? 여기 두 개를 넣으면 6개의 행이 있으니까 3개로 이렇게 딱 나눠주는 그러한 분할함수가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1번이 정답이 되죠.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12번 주어진 데이터에서 아래의 SQL문을 수행한 결과로 옳은 것은, 자 보니까 콜1에 100 널, 콜2에 160 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SQL문은 select 콜리스크 콜1 콜2 곱하기 50 from SQLD 12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하기 전에 우선 콜리스크부터 알아야 되죠. 콜리스크 함수는 뭐였어요? 콜리스크는 함수 내의 비교식에서 최초로 널이 아닌 값을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콜리스크 함수는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콜리스크 콜원 요거는 지금 100이다 그죠? 예. 그러면 100이 그대로 여기에 출력이 될 거고요. 그죠? 맞나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콜리스크 콜2입니다. 그죠? 콜2니까 얘도 역시 여기서 어떻게 돼요? 널이 아닌 값이잖아요. 그죠? 예, 널이 아닌 값이니까 여기에서 100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콜2에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널이 아닌 값으로 연산을 하긴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콜리스크 이거는 100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널이 나왔죠. 그죠? 널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값을 선택을 하겠죠. 맞나요? 이 값이 선택이 되면 곱하기 50이래요. 그럼 3000이다. 그죠? 예. 그럼 50은 그냥 찍었고요. 그럼 결국에는 100, 3000, 50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정답이겠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요거는 제가 그림이라서
도형이 하나 해서 요렇게 하고 파란색으로 하고 요렇게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콜리스크는 같이 널이 나왔을 때 널 다음 이렇게 만약에 행이 널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널이야.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에 100이 왔어. 그러면 널 제끼고 널 제끼고 그 다음에 최초로 100이 왔기 때문에 이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콜리스크 함수입니다. 기억나죠? 그죠? 예. 벌써 시간이 이래 됐네요. 자, 그나마 그래도 크게 오버는 안 했네요. 자, 아무튼 13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12번까지 풀었죠. 예, 12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13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